공룡의 왕 티라노사우루스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공룡이 녀석처럼 유명하지는 않죠. 심지어 그만큼 멋진데도 말입니다. 오늘은 잘 알려지지 않은 신기한 공룡들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녀석은 아에로스테온입니다. 8,400만 년 전 백악기 아르헨티나에 살았던 이 포식자는 신세대 수각류 메가랍토라에 속했습니다. 메가랍토라는 큰 발톱이 달린 근육질의 앞발을 이용해 사냥했던 포식자들로 육식 공룡 중 가장 앞발 활용도가 높은 집단 중 하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에로스테온은 몸 길이 8m로 상당히 거대한 축에 속했죠. 공기뼈라는 이름처럼 녀석의 척추는 수많은 공기 주머니로 구성된 복잡한 구조를 보였습니다. 이는 무게를 줄이면서도 강도의 이점은 살리고 조류처럼 호흡에 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담으로 호리호리해 보이는 복원도와 달리 아에로스테온의 몸체는 넓고 튼튼한 구조였습니다. 두 번째로 볼 녀석은 네오베나토르입니다. 백악기 전기 유럽에 살았던 녀석은 가장 잘 연구된 수각류 중 하나로 몸 길이는 7m, 체중은 1톤에 달하던 중형 포식자였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발가락 화석을 근거로 녀석이 10m까지 자랐다 주장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녀석의 화석은 영국 남부의 와이트 섬에서 발견되었는데 당시 그곳은 여러 수각류들이 자리 잡고 있던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대형 수각류들은 비교적 어식성에 가까웠다 추정되는 반면 네오베나토르는 육상 생활에 적응한 동물이라 생태계의 정점 포식자로 군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담으로 네오베나토르의 두개골에서는 신경혈관 구조가 발견되었는데 지금까지 발견된 모든 수각류 중 가장 완벽합니다. 학자들은 이를 토대로 녀석이 구애 및 둥지 점검에 주둥이를 사용했을 것이라 제안합니다. 세 번째로 볼 녀석은 민첩한 삼각주의 달리기 선수 델타드로메우스입니다. 백악기 세노만 움절 북아프리카에 살았던 이 미스터리한 수각류는 밝혀진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일단 알려진 화석을 기반으로 녀석의 몸 길이는 8m, 체중은 1톤으로 추정됩니다. 그 어떤 현생 육상 포식자보다 큰 공룡 기준으로도 작지 않은 크기죠. 하지만 두개골을 포함 많은 신체 부위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생김새가 어땠는지, 계통은 어디에 속했는지 등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남은 화석의 여러 해부학적 특징을 근거로 현대의 연구는 녀석을 노아사우루스류에 배치했는데요. 과연 녀석의 진짜 모습은 어땠을까요? 새로운 화석을 찾는 것이 절실해 보입니다. 네 번째로 볼 녀석은 나수토케라톱스입니다. 백악기 후기 캄파니아절. 지금의 북미에 살았던 이 뿔공룡은 마치 황소를 닮은 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수토케라톱스는 몸 길이 4.5m, 체중은 1.5톤으로 오늘날 하마와 비슷한 크기였습니다. 하마처럼 녀석 역시 상당한 데도로 두개골 길이가 1.5m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녀석의 두개골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크기나 뿔뿐만이 아닌데요. 거대화된 비강이 주둥이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어 굉장히 특이한 인상을 줍니다. 여담으로 단편 영화를 포함 쥬라기 월드 시리즈에 등장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최근에 매체를 탄 녀석이라 그런지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 볼 녀석은 쿨린다 드로메우스입니다. 이 녀석은 쥐라기 중기 오늘날 러시아에 살았던 신비로운 조반목 공룡입니다. 몸 길이 1.3m에 불과한 작은 공룡이지만 고생물학적인 중요도는 무척 컸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녀석에게서 무려 3종류의 원시 깃털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꼬리와 손발을 제외한 모든 부위에 있던 이 깃털은 부위별로 종류가 달랐습니다. 상체를 덮은 깃털은 3cm 길이로 수각류의 깃털과 유사한 구조였습니다. 허벅지와 팔뚝을 덮은 깃털은 6에서 7개의 필라멘트가 뭉친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종아리에 난 깃털은 10개의 필라멘트가 뭉친 리본 형태, 6에서 7개의 묶음으로 구성됩니다. 재밌게도 깃털로 덮여 있지 않은, 즉 비늘로 덮인 부위도 3가지 패턴을 보였다 합니다. 녀석의 발견으로 우리는 깃털이 수각류의 전 유물이 아니라 훨씬 더 오래된 공룡류의 특징일 수 있다고 추정하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볼 녀석은 디아블로케라톱스입니다. 백악기 후기 지금의 미국에 살았던 이 뿔 공룡은 악마의 뿔 달린 얼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처럼 녀석은 독특한 뿔이 특징이었는데요. 이름과 생김새만 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공룡이었을 것 같지만 사실 녀석은 길이 4.5m, 체중 1.3톤에 달했던 중형 크기의 뿔 공룡이었습니다. 재밌게도 디아블로케라톱스가 살던 당시에는 북미가 서부 내륙해에 의해 두 대륙으로 나눠진 상태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서부 내륙해가 가장 넓던 시기였습니다. 디아블로케라톱스는 다양한 오리주둥이 공룡, 갑옷 공룡, 박치기 공룡 등과 공존했으며 아마도 생태계의 정점 포식자였던 리트로낙스와 먹고 먹히는 관계였을 것입니다.
7번째로 볼 녀석은 수코미무스입니다. 이 녀석은 백악기 전기 서아프리카에 살았던 스피노사우루스과 육식 공룡입니다. 앞에서 본 공룡들에 비해 상당히 거대한 동물이었는데요. 길이 11m, 체중 4톤에 달했습니다. 다른 친척과 마찬가지로 녀석의 길고 좁은 주둥이에는 물고기 등을 물고 고정하기 좋은 구조의 이빨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수코미무스는 비교적 속이 빈 뼈를 가지고 있어 잠수를 통한 사냥보다는 얕은 물에서 물새들처럼 때를 기다리다 고기를 낚아채는 방식을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담으로 녀석은 거대한 악어형류 사르코수쿠스와 공존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두 동물의 체급이 비슷했던 만큼 같은 먹이를 놓고 경쟁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8번째로 볼 녀석은 이입니다. 쥐라기 후기, 현재의 중국 랴오닝성에 살았던 이 녀석은 가장 짧은 이름을 가진 공룡이기도 합니다. 이는 스칸소리옥테릭스과에 속하는 공룡이었는데요. 이들은 조류처럼 비행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조류와는 달리 이는 막이 있는 큰 날개를 가지고 있었고 길쭉한 팔뼈 사이에 얇은 피부가 뻗어 있었습니다. 조류의 깃털 대신 늘어난 피부가 손가락과 팔에 연결되어 박쥐처럼 날개의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쥐와 달리 이는 나무와 나무 사이 정도만 미끄러지듯 활공할 수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이런 이해 방식은 결코 성공적이었다 볼 수 없다 말합니다. 이와 같은 박쥐 날개를 가진 녀석들의 등장 이후 몇백만 년 만에 깃털이 달린 수강류들이 등장했음을 다량의 화석이 증명해줍니다. 동시에 박쥐 날개 수강류들은 발견되지 않았죠. 깃털 달린 수강류들은 위험한 지상에서 벗어나 상공이라는 틈새 시장을 택했고 그 과정에서 박쥐 날개 수강류들을 완전히 압도해 경쟁 대상에서 치워버렸습니다. 조류의 깃털과 날개짓 대신 선택된 박쥐 날개 활공.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마지막은 막다른 길이었다고 연구진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9번째로 볼 녀석은 모노니쿠스입니다. 모노니쿠스는 7천만 년 전 백악기 몽골에 서식한 1m 크기의 작은 깃털 공룡으로 개통상으로 알바레지사우루스류에 속하는 아주 특이한 공룡입니다. 외형부터 생활 방식까지 녀석은 보통의 공룡과는 사뭇 다른 매우 독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독특함에는 작은 크기도 포함되겠지만 역시 녀석의 가장 큰 특징은 변형된 손가락일 겁니다. 모노니쿠스는 손가락의 수가 줄은 것도 모자라 그 모습이 마치 원뿔처럼 변형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게 짤막한 팔에 7cm가 넘는 큰 엄지발톱 하나만 있었죠. 학자들은 이들이 드릴 같은 손가락으로 흰 개미굴 등을 파헤쳐 곤충을 먹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신기한 공룡들 9종을 살펴봤습니다. 영상에 나온 종 외에도 여러 신기한 공룡들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따로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